네, 탄핵 정국의 시계는 오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장외 여론몰이에도 주목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오늘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한 전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증인 신문 진행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상황인데 지금 진행 방식이 그런가 보죠. 그 반대 신문 내용을 하루 전에 제출을 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증인 신문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법부가 지금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헌재에서 질문지를 미리 달라라고 한 게 이게 다른 재판에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바둑을 두는데 다음에 무슨 수를 둘지 미리 알려달라 이렇게 한 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 충분하게 반대 신문을 할 시간을 줬었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30분 추가로 15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준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요. 예. 사법부의 불신이 왜 이렇게 지금 자초되고 있냐면 공수처, 즉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먼저 수사를 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였었고요. 그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 신청했는데 서부지법이 또 내줬습니다. 예.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영장 발부에 형소법 뭐뭐는 적용을 제외한다 했거든요. 이렇게 영장에다가 어떤 법 적용을 제외한다라고 적시된 것도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초의 일들이 사법부에서 유독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만 일어나니까 예.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거고 헌재에서는 지금 반대 신문의 어떤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는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트집 잡다 진짜 별걸 다 잡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헌재 탄핵 심리는 일반 형사 재판하고도 다르고요. 예. 탄핵 심리가 대선 후보자 토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즉석에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이전 탄핵 심판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출석 안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재 출석 안 했고요. 예.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도 충분히 자신의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전에 대통령의 경우에는 법률 위반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 여부를 다루던 과정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대통령이 초유의 계엄을 선포하면서 지금 탄핵 소추까지 당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군 통수권자로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던 군 지휘관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장관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경찰청장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눈 또렷이 쳐다보면서 자신의 부하라고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림막을 쳐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직접 신문을 제안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 그 한때 지휘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대상인 사람이 공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신문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럼 헌재 탄핵 심리 시작할 때 그때 변론할 때부터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오히려 공정하지 못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헌재 관계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밝힌 게 있어서 그거 전해드리고 넘어가죠.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에 포함된 내용이다. 초시계까지 이용해서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반대 신문 내용을 그 전날에 제출하게 하는 거는 강제력이 없고 양측에 동일하게 안내를 했고 어느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든 반대 신문 사항을 상대방에게는 공유하지만 증인에게는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좀 더 말씀드릴까요? 네, 예. 예. 아까 지금 방금 하셨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저는 직접 출석했다는 게 아니라 네. 피청구인 측에서 충분히 반론하는 시간을 줬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예. 가림막 얘기는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가림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가림막이 허용 안 됐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히려 가림막을 요청했었지만 된 적이 없다.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요.
예. 지금 헌재가 하는 게 과연 대통령을 지금 그 탄핵을 심판하려고 하는 건지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 기관인지 여기에 대한 쟁점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헌재의 편향성 문제가 지금 쟁점으로 오히려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계엄의 문제, 탄핵의 문제에서 지금 헌재의 문제로 전국 전체가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의 생각인가요? 그렇게 네네. 어떻게 보세요? 반론을 하셨으니까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요. 헌재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인 헌재의 공정성이 흔들리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과 같은 계엄 사태가 벌어지거나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헌재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해도 나는 당당할 수 있고 헌재의 공정성 흔들어대면 대통령은 뭘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재판관들의 공정성, 편향성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공정한지부터 먼저 살펴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헌법기관인 헌재를 자꾸 흔들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헌정 질서가 무너져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저는 심판하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조차 공정하지 못하다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헌재를 공정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얘기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탄핵 때도 헌재가 공정하게 탄핵 심리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 주말에도 여야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주요 인물들의 진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오염된 진술과 허위 메모 등으로 쌓아올린 내란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말장난과 궤변으로 탄핵 심판을 흔들려는 비겁한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분씩 좀 관련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헌재에 나가니까 대통령 직접 변론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특히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굉장히 핵심적이었거든요. 예. 메모가 처음부터 메모에 적혀 있는 물증이라고 이렇게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의해서 규정이 됐습니다. 네. 내란의 물증이다. 유일한 직접 물증이다라고 했는데 그 알고 보니까 메모 내용이 굉장히 오염됐던 거죠. 본인이 필기를 했는데 본인도 나중에 못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보좌관한테 시켰다고 하는데 그 보좌관이 누구냐고 하니까 그걸 말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누군가 그 밑에 부하직을 옮겨 쓴 건지 아니면 민주당 인사가 쓴 건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그 메모 밑에 자기가 또 추가로 씁니다. 근데 그 추가로 쓴 것도 헌재에 의해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해요. 검거 요청이라는 걸 썼거든요. 검거 요청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애당초에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인데 그 메모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그 문제를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또 곽종근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보도에 의하면 타이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타이. 이게 네. 무슨 국회의원들을 결박하기 위한 용도로 가져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문을 걸어 잠그는 용도, 봉사한 용도였다고도 드러났고요. 또 곽종근 사령관이 뭐 테이저건이라든가 공포탄 이런 것도 챙겼다 그러는데 그거를 위해서 지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밑에 오히려 지시한 사람이 없는데 밑에 부하 직원한테 이걸 어떻게 쓰면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즉 위에서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버해가지고 뭔가 추가로 지휘를 하려 했던 흔적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의해서 초기에 규정됐던 내란 프레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말씀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검찰 조서 그리고 공소장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지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가 다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똑같은 메모가 있어요. 그럼 공작이면 그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까? 체포명단 여인영 사령관이 자기가 메모한 게 그게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확보가 돼 있고요. 여인영 사령관의 휴대폰 안에 체포명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그걸 직접 자기 스스로가 적었던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작으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자기가 메모를 했다는 내용하고 그거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그러면 공작이라는 얘기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체포 명단은요. 조지욱 경찰청장도 메모로 남아 있어요. 예. 그러면 다 공작이네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빼놓고 다 공작한 거네요. 대한민국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군 지휘관, 군 정보기관장,
그리고 경찰청장까지 전부 다 일심동체로 다 모의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곽종원 사령관 얘기를 자꾸 이 말꼬리 잡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곽종원 사령관이 당시에 전투 지휘 통제실에서 예하부대 장교들하고 그러니까 여단장도 포함되는 건데요. 707 특임단장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래요. 예.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계속 받았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예하 부대원들한테까지 그 내용이 다 전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많은 연락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곽 사령관의 얘기하고 김용현 전 장관의 얘기, 대통령의 지시, 전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일관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전화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휘하고 그리고 곽종원 사령관이 지휘하는 내용이 틀리다고 하는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다 듣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공작이라고 하면은 예하 뭐 예를 들면은 공수 1 뭐 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갔다가 조사하면 금방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더 공작이 됩니까? 말도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그 시각에 707 특임 대원들은 국회 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유리 깨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뭐 인원 끌어내라 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국회 의사당에서 무슨 동물 키웁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거지. 국회의원하고 보좌관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계엄군을 동원해서 끌어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건 누굴 끌어내라는 얘기입니까?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끌어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넓게 잡는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포고령에 수익률이 중요한 내 퇴직연금. 더 늦기 전에 글로벌 투자하자. 내 연금도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으로. 미래에셋증권.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걸 가지고 다투면서 그걸 가지고 말꼬리를 잡아서 마치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늘도 토요일마다 계속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여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자신의 팬카페에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토요일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글을 올려서 여당이 굉장히 비판을 했네요.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마음이 급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당대표가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거에 대한 비판인가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은요, 당 대표라든가 비대위원장이 직접 장애 집회에 참여를 독려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작년 11월이었죠. 선거법 선고가 나올 때, 선거법 위반 선고가 나올 때부터 참여를 독려했지만 그때 목표의 절반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게 사실 서울역 광장 그때 막 인원이 뭐 3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뭐 10,000명이 모였는지 8,000명 모였는지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쭉 현재까지 페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참여를 이렇게 독려하는데도 왜 모이지 않을까? 그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나와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 이재명 대표를 절대 안 찍겠다가 절반이 넘습니다. 이제 그 현상이 뭐냐면 야당의 어떤 지지세력이 있긴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라 그러면 안 찍겠다라는 반감이 있는 거죠. 비호감이 있는 거죠. 그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장애 집회에 대해서 전혀 어떤 당 차원의 지지나 어떤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늘 또 그 대구역에서 동대구역이죠. 예. 거기 모인 걸 인원을 보니까는 막 지난주에 부산역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갈수록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안 찍는다 그런 표현을 하시려면 그 여론조사 어떤 여론조사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다 장외 집회를 하고 있고 양쪽이 다 양 진영에서 장외 집회하고 있고 또 정치인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참여를 종종 하던데요,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참여 동료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참여 동료를 안 했다 그러면은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부산 집회에 박수영 의원 안 갔습니까? 예. 탄핵 반대 집회 가잖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안 갔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하고 그다음에 관저 앞에서 체포하면 안 된다고 그 했던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 갔습니까? 다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동료를 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직접 가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뭐하러 동료를 합니까? 그거하고 민주당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동료했다. 이거 이렇게 보는 거는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까 봐 굉장히 겁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대선을 전제로 해서 자꾸 전략을 짜는 거잖아요. 근데 대선 준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선 잠룡이라고 하는 대선 주자들이 지금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대선 준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몸을 못 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태도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만 비난하면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유지되고 나중에 예. 가서 대선 국면이 열리더라도 이재명 대표만 비난하면 우리는 뭔가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하는 국가인권위원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 이 지난번에 법원을 폭도들이 부수는 장면 봤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하면 헌법재판소 부숴서 없애버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이 이런 것들을 헌정질서 바로잡는 집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맞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질서를 회복하는데 국민들이 나서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아까 그 여론조사 말씀 네네네. 드릴게요. 예, 예. 페넷마이크가요. 여론조사 네. 전문기관 공정에 의뢰해서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예.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통령 후보 1위가 이재명 대표였고 46.4% 나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46%. 주처까지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정협의회 4차 회담은 또 무산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여당은 실무자끼리 합의점을 마련한 뒤 본회담을 열자며 연기를 요청했고요.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가 급하지 않냐며 비판을 했습니다. 이 국정협의회를 두고 양측 협상이 가능할까요? 원래 국정협의할 때요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회 보좌관을 이제 오래 했었는데 보좌관에서 간사실 되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 전체 회의를 열기 전에 간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안건을 전부 다 펼쳐놓습니다. 예. 백 건, 수백 건이 됩니다. 수백 건 안건을 다 검토해서 그중에 10건 정도를 뽑아내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그 일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협의체라면 얼마나 더 규모가 크고 사이즈가 큰 아젠다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끼리 먼저 협의해가지고 무엇을 집중 논의할지 정하자라고 한 건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국정협의체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것은 오히려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이런 협의 없이 아젠다의 협의 없이 바로 열었을 경우에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들끼리 난상 토론하면서 시간 끌기 그리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안한 겁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도. 대한민국의 계엄 선포 때문에 미온적인 계엄 선포 이후에 위기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국정 공백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경제 민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 뭐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다급해 보이지 않아요. 좀 비상하게 움직여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근데 절차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야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건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기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경협의하거나 반도체 특별법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도 더 이제 추경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 반대했다가 이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태도를 좀 바꾸고 있는 편인데요. 추경 빨리 협의해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 특별법은 오히려 민주당 쪽에 국민의힘이 더 많은 압박을 가했던 거 아닙니까? 틀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럼 구체적으로 협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뭘 그렇게 이거저거 조건 따지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안 그동안에 계속 논의 다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야당이 국민의힘 제안하는 것도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먼저 제안하는 거는 우리 못 봐주겠다.
우리가 먼저 끌고 가는 모습으로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국민의힘의 집권당으로서 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현실이 있는 인식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10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10초가 될까요? 네, 10초, 예, 10초 안에. 예. 이때까지 역대 정부가 연금 계획은 다 해왔습니다. 근데 딱 한 정부만 연금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때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연금 계획 하자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와서 하자고 하는 것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도자로서 면모를 보이기 위한 정쟁 수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요만큼만 좀 더 하시겠어요? 다른 예.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예. 민주당이 다 받겠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비토를 해서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소득 보장에 대해서 1% 차이로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받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이 어긋장 나가지고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안 돼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했던 개혁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국민연금 개혁 빨리 받아라. 오히려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길었지만 마무리 지어도 괜찮겠죠? 알겠습니다. 이진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